안녕하십니까. 2020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릴 중산초등학교 교사 조인규입니다. 본 내용은 2019학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통해 안내해드려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0 1월 6일 시행된 교육부 훈령 321호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령 제4조 처리 요령입니다. 기재요령 7쪽이 되겠습니다. 훈령 제4조 2항 학교생활기록부는 사용자가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 내용을 기재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항목의 추가로 이전부터 계속 문제시되어 오던 학교생활기록부의 대필 금지가 훈령에 명시되었습니다. 풀어 설명하면 학생에 대한 평가를 가진 교사 이외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이 절대 불가하고 더 나아가 교사가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 이외에는 그 무엇도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별표 9에 해당되는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재요령 7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의 경우 초, 중 등의 경우에는 교과학습의 평가 중 일부를 수행평가로만 평가가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교과학습 평가 중 수업과 연계한 수행평가로만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초, 중, 고 모두 모든 교과가 수행평가로만 평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물론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규정을 통해 이러한 사항들이 먼저 협의되고 그리고 명시되어 있어야 가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별표 9 수행평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2019년의 경우 수행평가는 교과 수업 시간 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더 나아가 과제형 수행평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행평가 시 학부모 및 사교육의 개입 여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별표 9 초중고 평가계획이 작년까지 초등과 중고등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초중고가 통일되었습니다. 제18조 자료의 보존입니다. 기재요령 11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해제 조치사항 4호, 5호, 6호, 8호의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할지 안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가해자 조치사항으로 4, 5, 6, 8호 조기 삭제 대상자의 조건을 구체화하여 조기 삭제 심의가 원천적으로 불가한 학생들을 훈령에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훈령의 주요 개정사항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훈령의 변화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주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재요령 18쪽입니다. 2019년 각종 공인어학시험 금지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인어학시험에 대한 항목을 보시는 것 같이 구체화했습니다. 이 모든 항목 등이 입력 불가합니다. 이어서 본 사항은 초등학교의 경우 해당 사항이 거의 없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논문, 도서 출판, 출간 등의 입력이 불가하며 그와 관련된 지침을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였습니다. 발명특허 역시 내용이 입력 불가하였는데 2020년도에는 발명특허 사항 역시 조금 더 구체화하여 모두 등록이 불가하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가능한 기관과 강사명이 안내되었습니다. 기재 가능한 기관은 교육부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입니다. 기재요령 27쪽이 되겠습니다. 학생부는 원칙적으로 대필이 금지되어 있다고 앞서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외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입력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 등은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활용하여서 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기재요령 29쪽이 되겠습니다. 2019학년대 변경된 내용 중 하나가 이전 학교 자료의 정정은 전출교에서 자료를 받아 전입교에서 처리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으로 인해 전입교와 전출교가 잦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학생의 전출 전 학교생활기록부 점검의 책무성을 강조하여 전출로 인해 발생하는 생기부 오류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전출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대조 확인하는 작업을 철저히 하여 오류가 없도록 확인하고 자료를 전송할 책임이 있음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명기하였습니다. 전출교에서는 학생의 전출을 인지하였으면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오류사항이 발견되었다면 전출 전 수정이 가능하다면 처리하고 수정이 불가능하다면 전입교로 관련된 내용을 알리고 정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송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및 행동특성 누가기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재요령 28쪽이 되겠습니다. 2019학년도 기재요령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및 행동특성 누가기록은 시도교육 전 지침을 따른다 했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추가하여 전산 입력하는 것도 누가기록 입력 관리 방법 중 하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나이스 및 전산화한 입력 자료를 누가기록 자료로 인정한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인적사항입니다. 기재요령 37쪽입니다. 2019학년도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경우 영문 성명과 성별을 입력한다 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여권에 학생의 성명이 영문과 한글과 같이 있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영문과 한글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입력 가능하게 변화했습니다. 기재요령 55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의 출결 처리 중 결과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결과라 함은 수업 시간에 전부 불참한 경우, 2. 학교장이 정한 시각 이후 수업에 참여한 경우, 3. 교육활동 방해한 경우, 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수업 시간 일부를 불참하는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기재요령 57쪽입니다. 출석 인정 사례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사례 이외에 경찰관서의 선도 프로그램 참여 역시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입니다. 추가 사유로는 학교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의 치료 및 관리를 통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재요령 62쪽입니다. 작년의 경우 학생 체육선수의 출석 인정 결석 일수가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내까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 일수가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 20일까지만 출석 인정 결석이 가능합니다. 사유는 학생 선수의 학습법 보장을 위해서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기재요령 70쪽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현장 체험학습 미참여 학생의 경우에 등교를 한다 하더라도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시간이 미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현장 체험학습 미참여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활동에 대한 누가기록 및 특기사항, 이수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재요령 70쪽입니다. 올해부터 신설된 사항으로 위탁학생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에 위탁기관 또는 병원학교 원격 수업 기간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 해당 기관의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학습 발달사항입니다. 기재요령 83쪽입니다. 기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학업성적 평가와 관련된 부분의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이의제기 등 방안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한 객관적 평가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입니다. 바뀐 학교폭력 예방법에 의거하여 가해 학생 조치사항 1, 2, 3호의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을 유보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 유보 후 초등학교를 다니던 중 다른 학교폭력사항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유보받은 사항까지 모두 기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이 기재요령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개정사유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생들에게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고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자 함입니다. 기재요령 98쪽 생활기록부 정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항목으로 정정 증빙자료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학생부의 정정 시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의 요건은 해당 학교 학년도에 작성됨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입력 주체가 작성함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지만 바로 객관적 증빙자료로 그 요건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요건이 만족될 때만 비로소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재요령 93쪽입니다. 담임교사가 변경되었다면 올해부터는 담임교사 이력을 순차적으로 모두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교사가 휴직을 들어가 B교사가 왔고 그리고 몇 달 뒤 다시 A교사가 복직을 하였다면 학교생활기록부의 담임 이력에는 A, B, A교사가 순차적으로 입력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재요령 85쪽입니다. 이 내용 역시 올해 신설된 항목으로 복수의 학생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둠 활동 등을 평가할 때는 학생 개별의 수행 과정과 결과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무임승차하는 학생들의 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의 그 취지가 있겠습니다. 기재요령 69쪽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영역별 이수시간이 0인 경우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해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교육과정에 미편성된 창의적 체험활동에 한해서는 그 사유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단 진로활동의 경우 교육과정상 진로가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진로 희망 분야와 각종 검사 및 진로 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들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재요령 70쪽이 되겠습니다. 이전 연도까지만 하더라도 1학년 학생들의 경우 학기 초 입학 초기 적응활동이라는 명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에 입력을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입학 초기 적응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입학 초기 적응활동 중 개인별 특기사항이 있어서 적어야 될 경우에는 그 개인에 한해서만 창의적 체험활동 사항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면제 해제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재요령 34쪽 학적에 관한 내용 중 면제 후 파견국가에서 발생한 정쟁 등 불안, 면제 사유와 직결되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정당한 해외 출국을 지속할 수 없어 조기 귀국한 경우 학교장이 부득이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당의안도 제치하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발생한 코로나와 관련된 이유로 외국에 나갔는데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인정 유학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국내로 다시 복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기재요령에서 변경된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중산초등학교 교사 조인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